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사진을 찍어서 댓글로 올렸었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왼쪽에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댓글로 올렸겠지만 선생님은 이거를 사진으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출력을 해서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화면을 봐도 돼요. 지금 다시 녹음을 하는 중이라서 자, 학번이랑 이름 꼭 반드시 써주시고요. 내가 새로운 맛, 어떤 맛으로 할 것인가 그 신제품 맛을 하나 써주세요. 쌤은 낙곱새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낙지, 곱창, 새우가 들어간 매콤한 닭볶음탕 같이 그런 느낌의 매운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낙지, 곱창, 새우.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진 설명 지금 하네요. 네, 자, 보면은 위에 두 개는 낙곱새 음식 사진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끓였을 때 모습, 오른쪽에 있는 거는 끓이기 전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소재 두 가지 지난주에 댓글로 올렸죠. 거기다 플러스 소재 하나는 여러분이 더 찾아서 하거나 생각해서 그리는 걸로 할게요. 자, 소재 자체를 일단 낙곱새로 하나 정했고요. 새우, 그리고 낙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내가 하나를 더 쓸 거예요. 왜냐면 낙곱새라서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낙지, 그리고 위에다 쓰네요. 곱창. 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조금 있다가 보일 거예요. 자, 낙곱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더 추가적으로 해도 되고요. 자, 여기 부산 다리를 배경으로 했어요. 이 음식이 처음에 원조인 집이 부산의 한 음식점이라서 배경을 부산 배경으로 해서 부산에 저기 무슨 다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광안대교? 해운대교였나? 아무튼 부산에 있는 대교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배경으로 부산 다리를 그릴 겁니다. 자, 낙곱새를 그릴 때요. 그림을 여러분들 그릴 때 처음부터 자세하게 그리지 말고 일단 크게 큰 형태만 잡아주세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냄비 안에 음식이 들어있죠. 자, 보면 대충 요 구간은 낙지, 요 구간은 곱창, 요 구간은 새우, 그리고 요 구간은 당면, 그리고 가운데가 파가 이렇게 있어요. 크게 이렇게 형태가 있다는 걸 보면서 네, 그려주시면 되는데 물론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 사물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장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진이랑 지금 똑같이 안 그리고 있죠. 대신에 당면이라는 꼬불꼬불한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곱창 같은 경우에도요. 어때요? 이렇게 포슬포슬한 느낌의 그냥 곱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그렸고요. 자, 실제로 제품을 보면 어때요?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것보다는 그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특징을 잡아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내가 똑같이 그리려는 거에 강조하지 말고 딱 보았을 때 어떤 재료, 어떤 음식, 어떤 소재인지가 보여질 수 있는지 그걸 중심적으로 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떡볶이도 보면은 간단하게 해서 떡볶이라는 것이 잘 보여지고 있죠. 떡이랑 뭐 매운 것들과 냄비, 고추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살짝 초점이 나갔네요. 곱창, 세 번째 곱창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낙지가 있어요. 낙지 부분도 이렇게 빨판 그려주고 다리가 허물허물하게 길쭉길쭉하게 나와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는 새우예요. 새우가 실제로는 삶으면 이제 줄 모양은 많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새우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네, 어때요? 새우 같나요?
자, 이렇게 해서 큰 형태를 막곱새의 가장 특징적인 것들을 표현을 했고요. 네, 초점이 이제 맞아졌네요. 자,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더 가지런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진을 찾을 때 그리기 쉬운 것들을 찾아서 표현을 하는 게 더 그리기 편할 것이다 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올렸던 사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이게 나오네. 네, 그렇죠. 뒤에 있는 배경 같은 것도 표현을 해라. 이런 의미로 그때 선생님이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새우로 넘어갑니다. 새우 같은 경우에는 자, 약간 이렇게 우리 아몬드 캐릭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새우 머리를 씌워서 뭔가 새우 캐릭터 같은 느낌을 표현을 해줘도 괜찮고요. 자, 오늘은 새우랑 곱창 자체를 그리는 걸 연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새우도 마찬가지로 좀 사진을 관찰하면서 특징이 잘 드러나게끔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새우는 어때요? 머리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죠, 몸통이. 그리고 이렇게 주둥이 쪽으로 갈수록 뾰족해지고요. 눈알이 까맣고 등 부분에 이렇게 줄무늬 같은 문양이 있고 꼬리가 있죠. 그리고 조금 징그럽지만 이렇게 다리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긴 수염이 있어서 딱 봤을 때 이런 새우라는 느낌이 나옵니다. 어때요? 징그럽죠? 다리가 조금 징그럽게 표현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곱창, 대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배에 둘러싸여 있는 곱창 모습,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낙지 부분을 이제 그려볼 건데요. 낙지 이렇게 대가리가 있고요. 눈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몸통에서 다리가 어때요? 다리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죠? 그런 것들을 선을 떼어서 해도 되고요. 한 번에 선생님을 이어서 한번 표현도 해봤어요. 여러분이 막연히 그냥 그리는 거랑 사진을 보면서 거기에서 특징을 잡아내는 거랑 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꼭 반드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네, 낙지 느낌이 나고 있고요. 대가리 쪽에 뭐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런 낙지 모양이 있고요. 구멍이 송송, 빨판이라고 하죠. 빨판이 이렇게 송송송 나 있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엄청 잘 그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가장 거기 소재의 특징을 나타내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이 있는 다리 같은 경우에도 저 아랫부분이랑 윗부분이랑 이렇게 만나는 부분, 교차하는 부분들을 잡아주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원근법을 살려서 앞에 있는 사물은 크게, 뒤로 갈수록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입체적인 느낌이 더 잘 살겠죠. 다리의 난간에 이런 철창 부분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대교를 보면은 이렇게 철선 같은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부산을 배경으로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저 멀리 부산 다리가 보이고 요 앞쪽에는 바닷가처럼 표현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지금은 네임펜을 가지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까지 해서 여기까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근데 아마 시간이 그렇게 부족할 리가 없을 거예요. 자, 한번 펜선 따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아, 이거 너무 얇아서 다시 네임펜 일반적인 네임펜을 바꿨어요. 자, 펜선 따면서 조금씩
사물 더 추가해줘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 하면서 좀 비슷하거나 여기도 좀 너무 비는 느낌이다 싶으면 이렇게 더 이어서 해주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당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색했던 부분들은 당면이 너무 굵기가 다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있어서 굵기 좀 일정하게 좀 수정을 했어요. 좀 약간 당면 같은 게 좀 삐져나온 느낌도 좀 내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가운데 파가 아까 전에 연필선에서 빠졌죠? 파를 이렇게 넣고요. 곱창 부분도 더 곱슬곱슬하게 이런 느낌 살게 아까 없던 부분도 한 번 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낙지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연필선이랑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도 연필선을 어느 정도 큰 스케치로 생각하고 펜선으로 딸 때 완전히 똑같이 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대충 그렸던 냄비의 형태를 이제 외곽선으로 외곽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약간 이런 부대찌개 냄비 같은 거 담는 그런 형태랑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펜선을 딴 다음에는요, 어때요? 갑자기 엄청 흔들리네요. 네. 자, 펜선을 딴 다음에는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서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색칠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지금은 선생님이 색연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색칠하면 좋고요. 좀 시간이 안 되면은 이렇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 좀 색칠을 해주세요. 빨간색을 가져온다는 걸 분홍색을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칠했지만 음식과는 좀 어울리는 색이라서 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국물에 뭔가 이렇게 뿅뿅뿅뿅 재료들이 튀어나온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색칠 좀 다 해주면 좋고요. 좀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좀 채색을 넣어주세요. 자,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 밑에 부분은 바다로 표현을 해서 여기까지는 바닷물이고 이 맨 앞쪽에는 모래사장으로 표현을 해서 약간 배경에 이런 식으로 부산 느낌이 나게끔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4칸 다 펜선 최소한 펜선까지 완성을 해서 요거 사진을 찍어서 오늘의 첫 번째 미술 시간에 촬영을 해서 댓글로 올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사진 바꿔도 괜찮고요. 지난주랑 다른 거 해도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으니 자, 프린트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